남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복지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첨단산단 행복주택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분양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 의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촉구안을 내놨습니다. 김제시가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의 상반기 체불 임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복지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덕과면 한 농가 축사입니다. 이곳에서 염소를 돌보던 63살 박모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경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수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문화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기온이 약 31도 정도 되는 폭염으로 탈진해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이나 체온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협조를 얻어서 남원 의료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 증세가 있는 박 씨는 같은 증세를 갖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칫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박 씨를 구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경찰님이 만약에 그거를 방문 안 했더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변을 맞으면 사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 방문해가지고 그 이제 남원 의료원 이송을 해갖고 현재 좀 치료 중입니다. 우리 경찰께서 너무 감사하죠. 박 씨 형제의 경우 모두 중증 지적장애 증세를 갖고 있어 보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장애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146명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범위를 넓어서 신청 범위를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확대 여부를 계속 질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순찰과 같은 정성치 않은 시스템을 통해 구조한 귀중한 생명.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안이 새롭게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는 올 초부터 이른바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제의 미래 전략과 계획을 공유한다며 시민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제시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 공청회에 초대받은 130여 명의 시민.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 용역 내용을 공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저는 10만 인구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좋은 아이템이 됐으면, 발견이 됐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청회를. 그런데 대략 정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은 채 읽어주는 수준에 그칩니다. 김제시의 10여 년 중장기 비전과 전략 과제 등을 공유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저희가 핵심 전략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 한 10여 개 부분하고요. 그다음 분야별로 아까 5개, 그다음에 별도의 인구정책 포함해서 약 한 120개 정도의 전략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를 검증하고 조언하는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담아달라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나옵니다. 품격 있고 활력 있고 살고 있는 것은 요거는 뒤에 사업 빼면요 지난해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부안에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김제의 2030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박 시장도 용역을 맡은 연구원과 직원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공청회 중간중간 어떤 부분을 왜 말하는 건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개발예가 있는데 110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연관 혁신산업단지가 있는데 맑은 대기질 개선 사업이 300쪽에 있는데 시장을 포함한 전문가와 연구진이 갖춘 자료는 수백 장짜리지만 시민들은 고작 A4 용지 18장짜리 요약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자료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고. 그 경제 자유도시 김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인지 정서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법적인 의미인지 이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제시 미래 전략과 계획을 공유한다며 시민을 참여시켜놓고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해 소통과 참여의 시정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시작한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안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의 상반기 체불 임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기준 전북 지역 임금 체불 사업장은 모두 2,12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5,730여 명으로 누적된 체불 임금 규모는 304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가운데 1,500여 곳은 전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원 지역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읍시 첨단산단 행복주택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분양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 의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촉구안을 내놨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중인 LH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근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다음 달 완공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까지 분양률은 14.6%에 불과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 등의 입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그래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사는 사람대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따지고 여기 일하는 사람은 뭐 누가 굳이 저 어떻게 걸리는데 조건은 다 걸려가지고 앉는. 최근 정읍시 의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촉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세대 구성원 가운데 무주택자가 한 명도 없어야 입주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 자체가 가족들은 그게 집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와서 혼자 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자격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해서 공실률을 맞출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대로 된 주택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의회 촉구안을 접수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정읍시 첨단산단 행복주택.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촉구안을 통해 까다로운 입주 조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또르도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또르도 DMZ는 국제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됐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성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호인 선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또르도 DMZ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23번째 열린 고창 해풍고추축제에 4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축제는 청정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을 주제로 치러졌습니다. 500명분 비빔밥 잔치와 고추꼭지 빨리 따기, 고추 경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고추 16,000kg을 판매해 3억 5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고창군은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신규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 23명,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17명으로 모두 53명입니다. 수여식에서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신규 교사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 등이 이어졌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신규 교사들은 9월 1일부터 전라북도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게 됩니다. 정읍시가 무성서원과 관련한 유물을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으로 무성서원 현판과 주련, 고서 등 관련 유물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무성서원에 보관했던 채취원의 진영 2점이 먼저 공개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무성서원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간 뒤 낮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8도로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점점 내려가 22도로 한층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서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더위는 주춤하겠지만 큰 일교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9월에 접어드는 다음 주 초에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가을답지 않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목요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 내륙 곳곳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 데다가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져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every little piece.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